네,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성과와 과제를 남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모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날 어제 개최된 2차 남북 정상회담 참 파격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에게 사전에 고지되지가 않은 첫 정상회담이었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기분 좋은 날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기, 형식, 그리고 내용 모두가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 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조금 주춤됐잖아요. 예. 이런 시기에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공감대를 찾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행식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됐잖아요. 네.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측 지역의 평화이지, 예. 이번에는 북측 지역라고 한다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이 양측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됐다는 측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와 좀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회담 결과와 관련 내용,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의미 있다. 다시 말해서 4.27 판문점 선언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양 정상이 뜻을 같이 하고 나름대로 협력 노력하겠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더 나아가서 또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해남 문제도 논의했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봤잖아요. 예.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예. 또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군사 당국회담 또 적십자회담. 특히 적십자 회담이라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 우리 이산가족들의 상당 부분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8월 15일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하기 때문에 아마 이산가족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그런 부분에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회담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주목할 부분이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해서 회담이 성사됐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회담의 그 요청 수용이 있어가지고 예. 과거 잘못된 평가를 할까요? 예. 이것은 조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누가 먼저 제의를 하면은 회담을 구걸한다, 저자세다. 또 이렇게 하고 강대국이 약간 좀 강자가 제의하면은 주도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평가는 지양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을 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기관 장관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수용했다.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 먼저 제의를 했다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 있어가지고 한반도 재반 문제에 있으면 수시로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이행하는 측면이 있겠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왔다 갔다, 다시 말해서 취소, 또 대화 용의, 지금 이제 조금의 불씨 이런 게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어 할 것이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중재자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에 대한 의지,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그 의지가 있는지 이런 또 확인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누가 먼저 제안을 하고 누가 그리고 수용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담의 내용에서 나름대로 알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게, 이동 경로도 평양에서 원산에서 판문점까지 이동을 했고, 또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도 9시간 만에 북한에서 좀 낮은 자세로 좀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좀 그만큼 좀 경제 개발에 대한 좀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북미 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 다시 말해서 경제 건설 도약시키겠다. 이것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강행군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이 새로운 노선에 있어 가지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하려면은 대외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또 대외 관계 중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개선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돼야만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사상을 각인시킬 수 있고 또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 해제 이것이 돼야만이 북한 나름대로의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서 조금은 당황은 했을 것이다. 예.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했대 가지고 저자세 대화 무슨 이런 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회담 성사를 시켰느냐 이것도 좀 짚어볼 대목인 것이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의 서로의 물밑 접촉이 있어서 그로 인해 성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보 라인에 대한 교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조금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반도에서 한마디로 평화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평화의 드라마 있어가지고 총 감독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보이고 예. 연출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훈 국정원장 예. 또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을 볼 수 있겠죠. 북한에 있어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예. 볼 수 있고 주연 배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겠냐. 여기에 있어가지고 주연 배우, 연출자, 총감독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이까지 왔다 보여주고 그 와중에 조금 주춤 이게 것은 아직까지 불신이 조금 남아있다. 이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성사 배경이랄까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우리 국정원과 북한의 통정부 간의 라인, 직통전화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좀 있다. 뭐 만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요청했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관계 장관들, 소위 말해서 NSC 참여 장관들이겠죠. 그걸 갖다가 좀 논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적극 나름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하고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지시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논의하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수용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게 남북의 정보 당국 간 라인의 교류는 있었습니다만 이 조율이 이제 한 라인을 통해서 있었을까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한 라인 통화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과연 왜 아직까지 한 라인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예. 이 우리가 뭐냐면 직통전화, 네. 한라인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한라인의 중요성 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 북한이 호응을 안 한 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심리전의 일환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은 지금 이제 남북 간에 특히 이 정보 라인 간에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정상 간에 한 라인이 가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르겠지만도 예. 어떻든 간에 국민들 국제사회의 조금 오해 이러한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 라인을 통한 양 정상 간의 소통 이것이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이제 언제든지 만나서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긴박한 상황이 이렇게 도래했을 때 좀 이렇게 정례적으로 남북 간에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국민과 함께 또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 함께하는 대북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다 보면은 좀 난관도 있을 것이다. 뭐 소위 말해서 비핵화 부분이라든지 체제 보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가장 앞에 닥친 부분에 있어서는 북미 간에 비핵화와 체제 보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이 근데 아마 이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창조자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의 예. 상황에서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뛰어넘어가지고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앞으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오지 않겠냐. 난다면은 그것은 남북 정상 간의 정례화를 뛰어넘어 상시 정상회담, 수시 정상회담 이렇게도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에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발표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CVID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 대화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북미 간에 나눠야 할 대화이다라고 말을 좀 돌리듯 대답을 하셨는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북미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번 이 통일각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도 신속하게 보도를 했지요. 우리도 불과 그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지만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하루 늦게 이랬는데 이전 남북 간 합의, 다시 말해 예. 북한의 요청에서 이루어졌죠. 네. 예. 아마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또 체제 보장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체제 보장, 또 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받아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판문점 선언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개최 합의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완전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예. 단지 체제 보장은 차지하고 비핵화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예.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니까 비핵화를 얼마나 압축적으로 빨리 하느냐. 다시 말해서 6개월 내, 1년 내 하느냐. 시간표. 이것이 북미 간의 소위 말해서 논의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비핵화를 한다 하면은 비핵화 일종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간다 하면은 쉽게 말해 가지고 낮은 단계 같으면은 일종의 현재 핵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동결이겠죠.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불능화. 마지막이 핵무기에 대해서 폐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결, 불능화, 폐기에 있어 가지고 아마 미국에도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도 뭔가 단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요구한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시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핵탄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어 가지고 핵탄두 70% 정도는 비핵화의 1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좋다. 해주겠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간단히 말해가지고 대사관 설치를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대북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맞물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실무자 간에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분은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의 시간표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거. 예. 두 번째는 비핵화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높은 단계부터 할 것인지 낮은 단계부터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순서 이 정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미 간에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체제 보장 여부를 걱정한다고 문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핵화 속도, 방법 등을 놓고 좀 이견을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좀 중재했던 이번 역할이 좀 앞으로 북미 관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기점이 되겠군요. 아마 그 판문점 선에 있어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예.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비핵화, CVID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상태에서 불씨가 살아나고 또 뭡니까? 6월 12일 날 거의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 단계.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북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예. 좀 더 구체적인 방금 이야기한 대로 비핵화의 시간표라든지 높은 단계부터 할 것인가 낮은 단계부터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 오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리 합의 사항을 이야기해 버리면 미국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겨주면서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 또 북미 간 실무회담에 합의를 남겨둔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 대화는 오고 갔겠지만 그것은 북미 회담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월 12일까지 순탄하게 이제는 북미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짚어봐야 될 텐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북미 당국자들의 언행에 신중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협상이 있어가지고 장외전, 수사업, 기사업 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김계관 그리고 최선희 부상 제1부상이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에게 개인에게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사함을 넘어가지고 적개심 이렇게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적개심. 북한의 분노와 적개심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볼 때는 북한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특히 네오콘이라고 볼 수 있는 볼턴과 펜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언행 신중해야 되고 예. 북한 또한 김계관 외상이라든지 최선희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대화의 중재자, 촉진자로서 중단 잠깐 쉴 것이 아니고 더욱더 활발히 위해서 특사 외교, 중국, 일본, 러시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전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차 안에 승객들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차 안에 승객들이 하면은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 다 회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시 돼야만이 차후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비핵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가 또 챙겨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도 있고 당국 군사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갖기로 합의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많이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을 보면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선순환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가 잘 되면은
이것이 북미 관계가 잘 되도록 보여주고 예. 또 북미 관계 잘 되면은 이것이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예. 보여주고 이 현실적인 접근 속에서 이번 통일각에서 개최된 526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라는 틀과 북미 관계라는 틀에 이에 대해서 선순환하겠다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군사당국 회담과 적시회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돼야만이 이것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여기서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합의를 한다면 이 또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투틀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남북 2차 회담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